제가 어제 미국이 지금 이번에 한국의 국무부에 고위직들이 대거 와서 압박을 하고 있는 배경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올려라는 게 있고 지소미아 종료하지 말라는 게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중국 편에 서서 빠져나가지 마라. 즉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미일 동맹 구도서에 속에 한국이 남아 있어라. 만약에 한국이 중국 편에 서서 빠지게 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지역 안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야기시킬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중국 포위 압박 구도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참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마라. 화웨이 제품을 미군 부대 옆에서 일체 쓰지 마라. 또 더 나아가서 방위비를 대폭 올리라.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의 지금 분쟁에도 한국 군함을 파견해라.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협조해라. 그러면서 이제 중국 편에 서지 말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이 여태까지 한 최악의 결정 중에 중국을 WTO에 가입시킨 것이 최악의 결정이다. 자, 이건 WBC가 했던 결정이죠. 그러면서 중국은 지금 그야말로 전 세계의 이 서방의 제조업과 지식 재산권을 파괴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중국이 지금 전 세계의 경제를 파괴하고 또 비대칭 무기로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봉쇄하는 안보가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을 제대로 봐라. 이러면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확고하게 굳어진 미국의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방위비 협상 수석 대표인 더하트가 5조 원 분담금 압박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방위에도 너네들이 기여해라. 그래서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일종의 지금 군대를 보내지 않으면 앞으로 이 주한미군이 거기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측이 직접적으로 방위비 분담을 대상으로 요구한 한반도 외의 비용은 주한미군이 순환 배치되거나 또 연합훈련에 관여되거나 하는 것도 한국이 비용을 다 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문 정권이 요리조리 트럼프한테 아부하고 노벨상 이야기하고 또 미국 무기 사준다고 빠져다녔지만은 이번에는 진짜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 막다른 골목에 지금 문재인이 외줄타기를 하다가 몰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다양하게 나오는 지금 이 요구사항들을 한국이 지금 문 정권의 태도로는 거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은 지금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대신에 티사라고 해서 한미일 3국 간에 정보 협정을 맺어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 3국 간 정보 공유 약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지소미아 공백을 메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지금 언급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한계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지소미아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고 정보의 등급도 낮아서 실제로 이것을 맺어봤자 티사라고 하는 협정을 맺어봤자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한국이 제시한 안을 미국이 이렇게 철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 정권은 지금 미국의 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방위비 부분에도 엄청난 돈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호르무즈 파해에도 이 파견에도
지금 별다른 안이었고, 또 중국에 서지 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머물러 있으라는 부분에서도 한국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 미국 시킨 대로 한다면 당장 지금 남중국해에 한국 군함을 보내라고 미국이 또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다라는 순간에 또 중국이 한국 보고 야단을 칠 거고, 문 정권은 중국의 산불 정책을 약속했기 때문에 중국 편에 서지 마라는 미 국무차관의 압박을 어떻게 버텨낼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매일 연락을 해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어서 미국 측의 이 협상 대표가 한국 측에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 정권이 이제는 더 이상 뺀질뺀질하게 도망갈 어떤 공간이 전혀 없다. 그야말로 이제는 미국에 조만간 뭔가를 약속해야 되고, 그 약속은 총선을 겨냥해서 그 전에 하지 않으면 미국은 총선 이후에 한국이 백제라 나올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한국이 미국 측의 입장을 대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미국은 아마 미군 철수 카드를 총선 전에 뽑아들어서 한국에 타격을 입히겠다라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정권이 지금까지는 기름 바른 장어처럼 요리조리 잘 피어오고, 여기 가서는 이 말 저기 가서는 저 말 하면서 버텨왔는데 이제 한계에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미국의 지금 국무부의 3인방 더하트, 크라크, 그리고 스틸웰 3명이 와가지고 지금 한국 정권을 3가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연장해라, 그리고 한미 주한미군 분담금에 대해서 5조 5천억에서 6조 사이 내라, 그리고 미국의 태평양, 인도태평양 전략에 들어와서 중국과 거리를 두고 미국의 남중국해 호르무즈 작전에도 참가하고, 또 그러기에 대한 비용도 분담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세 사람 가지고 안 되면 지금 그런 분위기를 미국이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 가지고 한국에 와서 문을 만나 이 한일 군사 보호 협정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이 13일부터 한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순방에 나서는데, 한국에 제일 빨리 와서 지금 15, 16일 정경두와 SCM이라고 부르는 한미 연례 고위 국방장관 협의회를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지금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미국의 카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결이 안 된다면, 국방장관이 문제끼리 해결이 안 된다면 그야말로 미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자신들의 마이웨이를 보여주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주에 에스퍼 장관의 지금 참 한국 방안이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미국에서 지금 인권 전문가들이 북한 선언, 물론 살인 혐의라고 한국 측이 말하고 있지만 강제 송환한 부분은 아주 잘못되었다. 국제법과 한국 헌법을 모두 위반했다. 자국무인 대우를 해서 한국에서 재판을 했어야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문제로 상당히 인권 탄압 국가처럼 지금 탈북자에 대한 문제 처리에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대북 제재 인권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 유명한 사람이죠.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이들 북한 주민들에게 주어졌는지 묻고 싶다. 즉 아무런 기회도 없이 돌려보내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재판이 아닌 한국 당국의 합동조사만 받았다면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당한 것이고, 수사를 통해 유죄 증거가 며칠 사이에 나온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 고문당할 위협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로 지금 그게 북한이죠. 이들을 추방했다. 난민을 추방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개망신도 골고루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지금 미국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트럼프가 직접 했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유력 야권 정치인, 자 그러면 저는 혹시 윤상현 의원이 아닐까 이래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회 외통위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누가 오면 주로 많이 만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올해 2차례에 걸쳐서 50억, 그러니까 5조 9천억 정도의 방위비 분담을 한국에 요구했다고 이 유력 야권 정치인이 말을 했어요. 최근 미 대사관 모임에서 미국 측 고위 관계자가 트럼프가 문에게 숫자를 제시했는데 50억 달러라고 말했다. 제시 시점으로는 올해 5월과 6월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3월과 6월인데 6월 달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6월 30일 일본에서 G20가 끝나고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곧바로 문재인과 회담을 하고 판문점으로 가서 김정은과 깜짝 회동을 했을 때죠. 3월 달에 지금 이 문과 지금 트럼프가 접촉을 했는지는 지금 현재 알려지지 않았는데 2월 말에 지금 하노이 미국 회담이 결렬되면서 트럼프가 문하고 통하는 행걸로 지금 나오는데 3월 달에 올해 2019년분에 방위비 분담금이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가 안 되고 시간을 쭉 끌다가요. 1조 389억으로 합의가 됐는데 이때 한미 간의 정상이 대화를 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미국이 이제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이 배치하는 전략 자산, 즉 항공모함, 또 미국의 핵 잠수함, 또 전략 폭격기 등에 대해서도 비용을 분담해라. 심지어 정찰하는 부분까지도 분담해라. 또 미사일 방어, MD 부분까지도 분담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괌에 배치되는 전투기나 해병 원정 부대라든지 정찰기, 위성, 핵 잠함, 그리고 핵 항모까지도 다 돈 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 경제차관 크라크는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미 대사관에서 열린 리셉션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을 불렀습니다. 통신기업들을 주로 불렀는데요. KT, 황창규, SKT 관계자 등도 다 왔는데 LG는 화웨이 장비로 이 통신망을 LG U+를 구축했지요. 그래서 이 리셉션에 LG 쪽은 싹 빼놓고 나머지 회사들만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미군 기지 주변의 이 기지국은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절대 써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 장비를 쓰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LG가 지금 화웨이 장비를 주로 LG U+ 통신망에 갖추고 있는 부분에 대해 미국이 강한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한국에 정치적 의지가 있다. 즉 미국하고 동맹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군사적 동맹으로서 서로 기여를 하려면 지소미아 유지해라. 자, 이걸 갖다가 파기하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스스로가 동맹의 의지가 없이 중국과 북한, 러시아 편에 붙은 걸로 관조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방위비 액수, 더 나아가서 앞으로 미국에 대한 인도태평양 미국의 전략에 기여해야 될 부분의 세부적인 목록 이런 것들을 다 확정 짓겠다라고 지금 순서를 정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사는 방법은 1번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고 이야기해주고 괜히 시탄이 이런 다른 방식으로 한미일 삼국 간의 정보 협정을 맺겠다 이렇게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해주고 방위비 분담은 상당히 올릴 거니까 이 정도로 좀 낮추자라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흥정다운 흥정을 해야 되고 그 돈을 합의한 다음에 미국이 요구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마디로 한국의 언어적 확인, 왜 우리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군을 해외에 파병하라는 것은 적당히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 순서를 제대로 못할 때는 그야말로 내년 봄에 여러분들은 한미 간의 관계가 파탄이 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소란스러워지는지를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